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HO에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는데요. 그중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했죠. 유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앞으로 한 달 동안 각국 정상 간 지지 교섭 외교를 포함해 치열한 막판 각축을 벌일 예정입니다. 결과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7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유 본부장이 최종 선출된다면 한국인 사상 첫 세계무역기구 수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달게 됩니다. 총장 선출은 WTO 회원국 164개국이 개별적으로 선호 후보를 복수로 제시하고 그 결과 컨센서스 가능성이 낮은 후보자부터 차례로 배제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때 2차 라운드는 후보 5명 가운데 유명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강요회의 의장까지 여성 3파전 양상이었는데 모하메드 전 의장이 탈락하고 둘이 남게 된 셈인데요. 유 본부장이 국제무역통상 헤비급이라 불리는 모하메드 전 의장을 제치고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최초 한국인 WTO 사무총장이 탄생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죠. 또 현재 라이벌인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교장관을 역임했고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사무총장이 유럽, 타이, 브라질, 뉴질랜드에서 나왔던 탓에 아프리카 수장을 뽑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죠. 이렇다 보니 최종 결선에 오른 두 후보 모두 WTO를 이끌어갈 전문성과 정치적 역량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백중세여서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경합을 벌일 전망인데요. 그런데 최종 후보가 결정된 지 단 하루 만에 이웰라 후보에 대한 폭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변수와 함께 유 본부장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폭로가 나온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에스는 오콘조이웰라가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정말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면서 사실은 자신이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0억 달러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웰라 후보는 자신이 나이지리아의 만연한 부패와 싸운 챔피언이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납치되기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판론자들은 그가 장관 재임 시절에 부패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었다고 주장하죠. 심지어 그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부패를 눈감았습니다. 관련 전문가는 최소한 그는 사임에서 부패를 폭로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었고 그 체제 아래서 고위급 부패의 조장을 허용했으며 단지 자리에서 떠난 뒤에야 불평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권력의 식녀처럼 일해왔다는 폭로인 셈인데다가 그에게는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실현시킬 용기가 없었다는 걸 증명할 뿐인 거죠. 그런데 이웰라 후보는 자신이 통상장관이나 협상가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난 평생 통상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무엇보다 사무총장은 기술적 자질보다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폭로로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던 이웰라 후보에겐 정작 자신에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웰라 후보를 향해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은 국제통상 실무를 꿰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도 이웰라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 싱크탱크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 탑3로 평가해 그 능력을 인정받았죠. 이들은 유명희 본부장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를 뽑았는데 이때 이웰라 후보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유럽대학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과 통상관료 및 전문가 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분석한 건데 이 조사에서는 차기 WTO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조직관리 경험과 정치적 경험, 경제학 교육 정도, WTO 협상 경험, 법학적 지식, 공직 경험 등 6가지 항목을 통해 각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유 본부장은 경제학 교육 정도를 제외한 5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죠. GED는 유 본부장에 대해 그녀가 이뤄놓은 성과가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며 객관적인 자질 면에서 유 본부장의 자질이 이웰라 후보보다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사무총장의 한 걸음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현재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수많은 나라가 한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미국과 유럽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아프리카 출신 WHO 사무총장이 중국에 휘둘리며 코로나19에 대처한 것을 봤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남중국해로 인한 중국과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도 변수였죠. 유 본부장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과 많은 교류 협력과 개발, 무엇보다 K방역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만큼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동의 최대 부국인 사우디와 UAE는 한국의 K방역으로도 지원받으며 적극 지지를 표명한 상황이죠. 비단 남미에서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느끼며 한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남미의 최강국인 브라질은 한국이 세계 백신 치료제의 공급 메커니즘으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가 그런 한국만이 공평한 백신과 치료제 보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오랜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호감도 1위로 뽑고 있는 러시아마저도 한국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같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주는 강대국들부터 각 대륙을 대표하며 한국과 많은 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들, 중국과의 마찰이 있어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를 원치 않는 국가들까지 많은 나라가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마음을 얻어 중국과의 의견 간극을 중재하고 WTO의 개혁을 이끌기에 적합한 인물이 사무총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 본부장은 출마를 선언하며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누구보다도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해왔었죠. 이런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 옆나라 일본에서는 배 아픈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죠.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걸었던 상대국 출신이 WTO 수장이 되는 게 매우 불편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유 본부장은 이미 예전부터 한일 관계 차원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또 일본에게 이번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 한일이 갈등하고 있다고 방해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을 봐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자로 이를 유지 진행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국은 그간 국제기구에서 함께 이슈에 대해 협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무역기구 개혁에 일본도 함께 나서달라고 제안하며 진정한 WTO 차기 사무총장의 자질과 일본도 품는 대승적인 모습까지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아직도 속 좁은 모습을 필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든 유 본부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엄청난 로비 자금까지 투입하며 필사적으로 방해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에 빠져 한 번 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역대 WTO 사무총장에 여성이나 아프리카 출신이 없어 나이지리아, 케냐 후보가 맞붙는 시나리오가 예상됐는데 의외의 전개라며 일본 정부 내 경계 5분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중 대립 속에서 한국이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 통했고 특히 유럽연합의 지지를 획득한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죠.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날 유 후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일본에 강력히 반발했고 세계무역기구 제소도 주도했다며 일본 정부가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총장을 하기에는 유 본부장의 급이 맞지 않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평가도 나왔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이 유 후보에 대해 실무 경험은 있지만 관료 출신으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강요급이 맞는다는 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는 경량급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또 이 신문은 유 후보가 사무총장이 돼도 개별 사안에 관여할 수 없지만 일본 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나는 쪼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을 배제하고 깎아내려 한국에 대한 분쟁들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치졸한 짓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이 자신들의 계산과 다르게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빠르게 국산화를 이뤄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성장하자 한국이 보유한 소부장 분야 특허와 관련해
특허 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게 빼앗긴 가전과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AI와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데요. 말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국제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인데 실상은 미중 충돌 속에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확대하면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이 부당하게 벌인 수출 규제에 대한 명분이었던 안보에 대한 정당성을 얻어 차후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까지 해결하려고 치졸한 짓까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일본이지만 사실 일본도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친중파인 오콘조이웰라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선뜻 어느 한쪽도 지지하기 어려워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날 유 본부장은 일본과 관계 악화가 계속된 한국 후보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국제협조에 등을 돌려온 중국이 추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이지리아 후보라고 각각 규정하고서 어려운 대응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인 후보나 일본이 추천하는 유력 후보를 옹립하지 못하고 유 씨가 유럽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며 유 씨가 WTO의 수장이 되면 아시아에서 일본의 힘 부족이 세계에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도 미중 대립에 신경 쓰며 한국 유명희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등장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골치는 더욱 아파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와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갖은 모략과 방해, 급이 낮다 말하는 저급한 가치관을 알고도 국제적 리더에 걸맞는 품격과 대범함으로 여전히 일본을 품고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와 유명희 본부장이 지금처럼 탁월한 전략을 이어간다면 한국의 첫 WTO 사무총장이 탄생하여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반도체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